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 식객. 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우십니다. 좀 자연스럽네요. 네, 굉장히 많이, 굉장히 자연스러우신데 사실 오늘 저는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네. 글로벌 테크가 1분기 실적을 대부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네. 여전히 재고 조정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여전히 재고 조정은 재고 조정을 하고 있고 끝나진 않았다. 생각보다 재고 조정이 좀 길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재고 조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수요가 생각보다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지금 뭐 월마트랑 홈디팟 뭐 타겟 이렇게 실적을 다 발표를 했는데 네. 소비 자체가 그렇게 썩 그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홈디팟 제외하고는 뭐 타겟이나 월마트는 나쁘진 않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필수 소비재는 잘 팔리는데 여전히. 여전히 이제 비필수 소비재 저희가 IT나 이쪽 같은 네, 그런 경우는 것들이 안 별로 팔린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원래 사이클이 재고를 소진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 수요가 좀 있으면은 다시 이제 막 리스타킹하면서 실적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방에는 수요가 좀 보여야지 네. 우리 좀 재고를 쌓아야겠다 다시 조금씩 이 생각이 들 텐데 그쵸? 네. 수요 자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시 이제 제품을 좀 구매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일부는 아직 재고 정리가 완벽히 마무리되지도 않은 구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가는 빨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주가가 좀 빠른 상황이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도 재고 조정이 그래도 막바지 국면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속도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가능한 이슈일지도 모르니까 바닥은 일단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더 이상 여기서 뭐 최악은 더 이상 나오기는 단기적으로는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워낙 다들 재고 수준 자체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상저하고의 모습에서 이 고가 이제 좀 이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 사실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은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저희가 사실 몇몇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업체들이 너무 이제 퍼포먼스가 좋다 보니까 하지만 전반적인 거는 그런 분위기들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아날로그 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글로벌 테크를 이제 하면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날로그 반도체 쪽 산업을 보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사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흐름을 파악하기 굉장히 좋고 그 중에서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를 보면은 실제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더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일단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중이 80% 가까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보통 저희가 부품사들을 살펴보면은 중간에 유통 라인이 있어요. 근데 유통 라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직매입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기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아니 직접 자기들이 쿼트를 받아서 이제 납품을 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럼 그 코멘트에 대한 신뢰가 훨씬 높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높고 실시간이죠. 보통 저희가 이제 중간에 채널을 거치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막 셀수로 셀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비교를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좀 체감할 수가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여전히 좋은 멘트는 주진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과거부터 사례를 쭉 살펴봤을 때 4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역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바닥이라든지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딱 지난 분기가 4분기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3월 달에 그래도 일부 오더가 새로운 신규 오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이 되는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상반기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반등 폭이 사실 어느 정도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바닥은 가까웠다는 걸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쪽 살펴보고 보면 이제 전체적인 산업 분위기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업이 딱 두 군데가 좋은 게 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자동차. 자동차는 뭐 현기차 엄청 좋잖아요. 실적도 엄청 잘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산업재, 인더스트리얼 쪽이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쪽은 제가 좀 약간 의외였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지난 분기에서 이번 분기 넘어갈 때 대부분의 이제 인더스트리얼 관련된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여러 업체들을 좀 약간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제 역성장하는 걸로 좀 많이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약간 다 살펴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성장하는 그 산업재 내에서의 부분은 약간 이제 전력 쪽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전력 쪽이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리쇼링 진행을 하면서 공장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IRA나 비롯해서 화두잖아요. 그리고 로봇도 얘기 많이 나오고 하니까
원래 이제 다운 사이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사실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오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쪽에서 이제 전력 쪽 같은 경우는 올해 뭐 하반기까지도 사실 어느 정도 수주가 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은 아니더라도 좀 안정적인 구간을 계속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인더스트리얼 친구들은 생각보다 실적이 그래도 하반기까지 뭐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이견이 되게 많아요. 네,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연 수요에 의해서 약간의 착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드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라는 업체만 하더라도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사실 뭐 내연기관하고 아무리 전기차가 조금은 세그먼트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는 유사한 결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서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좋으니까 맞습니다. 뭐라고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처음에 부품업체들 경우를 말씀드렸을 때 자기들의 재고와 유통 라인의 재고 그리고 이제 완성품 업체들 재고가 있잖아요. 일단 저희가 원했던 부품 업체들의 재고는 어느 정도 다 찼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유통 채널 재고는 일부 부품은 이제 조금 이제 재고를 처리해야 되는 단계가 왔어요. 일부는 아직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좋은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업체들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약간 전기차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피해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나온 업체들 중에서 모비라이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기차들이 사실 좀 뭔가 어드밴스한 기능들을 막 탑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뭐 가격 인하를 하게 되니까 중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같이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성장률 둔화가 됐잖아요. 중국에서요. 1분기 쪽에 둔화됐으니까 그 전기차 업체들이 뭘 하냐면은 쓸데없는 옵션들, 자기 생각할 때 비싼 옵션들을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격이 직접적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약간 부품사의 일부, 저희가 아까 일부는 이제 재고를 좀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품들은 가격 압박이 실질적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차들은 좀 약간 그 사이클이 좀 길긴 하지만 전기차 같이 조금씩 바로바로 부품들 납품하는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크게 완성차 업체도 결국에는 다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팔려서 제가 이게 뭐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잘 팔리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가동률을 보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 뭔가 지난 1, 2년처럼 막 그렇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서 비중 확 늘리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예외의 상황도 있겠죠. 자기가 주로 하고 있는 그 업체가 뭐 다른 시장에서 갑자기 성장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좀 다르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1, 2년 동안 실적 견조하게 나오고 성장했었던 그런 업체들은 지금 여기서 비중을 좀 늘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이 자동차를 좀 제외하고 산업재는 괜찮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좀 안 좋은 쪽이 만약에 그 시점상 바둑터치만 잘 한다면 뭐 그거는 뭐 전반적인 사이클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동차 부품 중에서 근데 좀 좋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좋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업체가 울프스피드. 안 그래도 제가 전력 반도체 말씀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뭐 아니면 AHR이라 그래서 버닝 테스트하는 장비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것 같은데 난이도가 높다라고 난이도가 높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좀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거의 몰두고 있는 회사 한 업체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죠. 사실 테슬라에서 한번 그 SiC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노트 던지고 나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뭐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수율 잡는 것도 좀 생각보다 좀 시간이 더 걸리게 되면서 좀 약간 주가는 이제 계속 안 좋아지는데 그것도 별개로 그 SiC를 기본으로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업체가 지금 현재는 ST마이크로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이 두 개 회사가 있거든요. ST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테슬라의 그 서플라이 체인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도 근데 사실 SiC 반도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안 좋았어요, 많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수주 장고 쪽에서 자동차는 괜찮은데 일반 컨슈머 일렉트로닉 쪽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이쪽이 아직 안 좋긴 하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ST마이크로가 테슬라 말고도 하나 또 최대 고객사가 또 있습니다. 애플. 맞습니다. 애플인데 컨슈머 안 좋다. 안 좋다는데 여기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 최대 고객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고객사한테
납품한 금액 자체가 한 5억 달러 정도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격적인 측면 뭐 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잘 들어보시면 애플은 사실 올해 출하량 막 줄인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뭐 비슷하다는 얘기가 지금 최근에 루머가 돌긴 하는데 그럼 다른 거죠. 그냥 가격을 네. 누린 뭐, 거죠. 네. 사실 뭐 바게트 파워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업체 간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네.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ST 마이크로 입장에서는 좀 납품하는 단가가 인하된 걸로 경우가 네. 많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좀 차이가 있고요. 반대로 또 온세미컨덕터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주가 굉장히 견조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네. 전략 반도체 쪽을. 고객들 자체도 많이 보유했던 회사고, 네. 그러니까 온세미컨덕터가 저희 전력 쪽 그리고 자동차 네. 아시죠? 네, 알고 카메라 있습니다. 쪽에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들 다양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고객들을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확보를 했나 네. 보네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SRC 관련된 매출이 한 2억 달러 정도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 타겟이 한 10억 달러 정도 하고 있거든요. 5배가 늘어났네요. 네, 5배 올해 늘어날 거 예정인데 벌써 1분기 때 원래 자기들이 타겟팅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데이를 진행을 했는데 네.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평균 성장률 70% 이상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017년 되면은 한 30억 달러 정도. 뭐 신규 투자도 새로 고려하고 있고 어쨌든 신규 공장도 이번 3분기까지 하면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쪽은 증손의 수율 잡는 데에도 좀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나 봅니다. 제품 만드는 거라서 그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번에도 뭐 처음에 신규 공장 돌리면 생각보다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하니까 좀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웨이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수율 잡기가 너무 힘든 그쪽이 것 좀 더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네. 완전히 지금 6인치만 보통 대부분 하다가 이제 8인치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사실 뭐 흔히 말하는 대박 이렇게 될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잡기 힘들죠. 이게 네. 예전에도 뭐 사파이어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약간 좀 위험성이 높은 주식보다는 저는 이렇게 기본 사업이 탄탄하면서 거기에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가져가는 이런 업체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당연히 리스크도 같이 동반해서 네.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도 좀 고려하시면서 네,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더 많이 궁금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저는 사실 그렇죠. 앞단의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굉장히 더 관심이 많은 이 AMD와 인텔 네. 이야기 그다음에 뭐 향후 이제 AI까지 얘기가 그렇죠.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 한 실적 발표하고 2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통성이 네. 서로 엄청 심했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주가 퍼포먼스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일단 큰 틀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우려했었던 단점들, 그러니까 안 좋게 보였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지워지는 모습이 저희가 보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공정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용이 생각보다 더 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점유율 얘기가 나왔었는데 점유율 PC 쪽에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었고요. 서버 쪽에서 점유율 지켰다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거 AMD보다는 인텔이 그러니까요. 날 수도 있겠는데 약간 네. 이 생각이 좀 많이 사람들이 들었었는데 근데 네. AMD는 또 점유율 뺏어왔대요 서버 쪽에서. 이거 말이 다르네요.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둘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인텔의 입장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AMD 입장에서는 수량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의 기준에 맞춰서 보는 게 맞을까요? 자기 마음이죠, 그건. 근데 보통 이제 네. 저희가 크게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1~2% 정도 이렇게 뺏어오는 구간에서는 둘 다 같이 가요.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이 뭐 0.12% 왔다 갔다 한 점유율 차이는 차이가 사실 그렇게 나진 않죠. 지금까지의 흐름을 네. 보건대는 오히려 인텔이 조금은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서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근데 보통 이제 AMD랑 비교할 때 저희가 두 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클라우드 업체들에 되는 데이터 센터 칩과 엔터프라이즈용, 네. 기업용 칩을 두 개가 나누는데 네. 보통 기업용 칩들이 비싸고요, 네. 마진이 좋습니다. 네. 근데 AMD는 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들어간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클라우드 업체가 안 좋고 엔터프라이즈 둘 다 안 좋긴 하지만 비중 자체가 인텔은 엔터프라이즈 갖고 있음으로 해서
ASP가 좀 더 버틴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AMD는 열심히 납품을 했지만 어쨌든 이 비율 자체, 제품의 비율 자체가 좀 틀렸기 때문에 매출액 쪽에서 떨어진 거죠. 디테일에 숨은 많은 것들이 좀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때부터 이제 다시 좀 파고 네.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반기 둘 다 좋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PC는 어쨌든 생각보다는 선방을 하는 분위기고 네. 저희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사실 재고 처리가 들어갔거든요. 네. 이번 2분기부터는 네. 전분기 대비해서는 어쨌든 출하량이 QOQ로는 좀 올라가는 그림이 이제부터 나올 걸로 네.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데스크탑은 상당 부분 그 기업용 수요도 많이 엮여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정도 가야지 좀 여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분기까지 여기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 바닥은 상반기에 네.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주로 이제 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씩 돌긴 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네, 돌긴 도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돌 때는 빨리 돌았어요. 더 빨리 돌았는데. 네, 생각해 보시면은 부품 업체들도 재고가 없고 네. 중간에 유통에도 재고가 없고 완성품 업체도 재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요가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뚝뚝뚝 올라가면서 그쵸. 쭈르륵 밀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게 되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팩하는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어쨌든 바닥은 나왔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PC 쪽은 나빠지진 않겠다.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근데 그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이 두 개 업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버 쪽으로 넘어갈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네. 서버 쪽도 제가 요즘에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네. 네. 뭐 전반적인 서버의 크기, 뭐 AI 관련된 서버는 네. 뭐 계속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네.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얘기하는 서버의 전체적인 시장은 네. 사실 아직까지 AI 비중이 작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껴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실제 지금 주가 퍼포먼스도 보시면은 잘 나가는 종목들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건 양자 컴퓨터 쪽이었었긴 했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실적에서 네, 좀 번외로 제외시키고 가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엔비디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슈퍼마이크로였습니다. 이게 AI 서버 덱을 구축해주는 네. 그 업체였는데 그 업체들은 실제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쵸. AI 서버들을 네, 하니까.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사실 아직은 기대감만으로 막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투자는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AI 인프라라는 이야기를 꼭 붙여요. 특정 실제- 영역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해외에서도 노이즈가 나왔었던 게 대표적인 그 서버 쪽에 납품을 하는 부품 업체 와이윈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 그 업체가 뭐 오더컷을 당했다 막 이런 루머도 아. 많이 나오면서 야 이번 일반 서버는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계속 분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네.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AMD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1분기가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숫자가 나왔었고 네. 그나마 이제 2분기가 조금 그거보다 소폭 개선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 때 개선이 많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 보면은 하반기 얼마나 개선되겠어. 그쵸. 네, 네. 막막하거든요. 네. 근데 리사수가 생각보다 하반기를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시를 했냐면은 네. 작년 대비해서 올해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두 자릿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자릿수요? 네. 그 상반기 때 그 숫자들을 대략 저희가 계산을 해봐서 모델링을 해보면은 네.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그 데이터 센터 부분의 성장률이 최소한 55에서 60% 이상 나와야 돼요. 그 리사수라는 분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네. 그냥 뭐 막 저처럼 막 던지는 건 아닐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완전 100은 아닌데 크레디빌티가 그래도 그 신뢰도가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고 네. 그 가격도 이제 올라가고요. 네. 제노아라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확실히 하반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AMD가 계속해서 점유율은 확대해 나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려는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뭐 AMD 같은 종목들은 확실히 하반기에 뭐 돌아갈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생각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구간. 아까 네. 제가 기업들의 마진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그 부분이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PC 쪽이 생각보다 하반기에 선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가 올라가게 되면은 마진율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은 하반기로 가면 개선이 되는 건 맞고 거의 플러스 알파로 수익성까지 개선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엔터프라이즈와 PC 쪽 거기가 좀 괜찮은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 보면 이제 AMD의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기 시작한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네.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 네. 사실 엔비디아의 대항마를 굳이 이제 찾아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건 저는 AMD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 AI 쪽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나요? 제가 사실 그 엔비디아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나서 그 2월달 이후부터 3월달부터 세미나를 가거나 네. 뭐 이제 가면은 가장 받는 질문은 그 대체제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인텔이냐 네. AMD냐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걔네 가능하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렸을 때 학습 영역은
당분간은 인비디아가 네. 계속 그냥 네, 가져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과일 등급 있을 때 그쵸. 제일 최상품은 엔비디아 제품이고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미 뭐 올해 물량은 다 끝났다라는 네. 이야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파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대체제들 하나에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다른 걸 찾는데 그 중에서 AMD가 최근에 좀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AMD도 그 가속기라는 제품을 계속 내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MI 시리즈라는 걸 계속 내놨는데 네. 200, 250 막 이렇게 나왔고 실제 이제 MI 250 같은 경우도 성능도 굉장히 준수하게 나와서 중국 쪽 수출도 제한 받을 정도로 그 정도 제품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 제품을 엄청나게 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할 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에 올해 4분기에 출시될 MI 300에 대해서 좀 약간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4분기에 출시되는데 내년에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전체로 미뤄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과 지금 커뮤니케이션 진행이 되고 있고 수주를 받은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선방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상황이 네. 어쨌든 자기 반도체를 되게 다들 갖고 싶어 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아테나라는 네.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 또 이제 네. 메타에서 또 발표를 했죠. 네, 촬영일 기준으로 메타가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자체 칩을 그쵸. 개발했다라고. 근데 메타도 2020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2020년도에 텔레그램에 아마 2020년 올린 것 같은데 네. 그때 뭐 인텔이랑 브로드컴에 계신 분들 좀 모아서 진짜 크게 약간씩 만들어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 칩을 개발한다고 해서 당장 쓰긴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글은 TPU라는 거를 그렇죠. 네, 2016년 네, 알파고 엄청 일찍 때부터 계속 만들었어요. 가져왔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 제품 계속 사용합니다. 사실은 특정 영역에서 아직 이제 TPU를 이제 장점을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범용 영역에서는 여전히 모든 걸 다 따졌을 때는 이제 맞습니다. GPU 영역이 분명히 크게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단기간에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모델이 정립되고 자기들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정립되고 서비스가 정립됐을 때 어쨌든 운용을 하거나 그런 건 결국 이제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거 네.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범용 반도체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엔비디아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대안은 사실 GPU 쪽 영역에서 제일 빠른 거는 AMD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 AMD 같은 경우는 FPGA 같은 성능도 같이 있고 네. 또 이 사업부가 세미 커스텀 사업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 정도 커스텀 해주는 그런 사업부도 같이 보유를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업체들과 굉장히 좀 약간 유기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네요. 소통이 네. 가능하고 같이 협업이 가능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대안으로는 좋은 거는 사실 AMD죠. 인텔도 사실 빠질 수는 없는데 인텔은 뭐 다양한 IP를 갖고 있고 여러 네. 가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인텔이라는 거에 대한 뭔가 그런 약간 유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상대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기업들은 조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유연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는 AMD한테 좀 눈이 쏠리지 않고 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 다음 달에 그 중순쯤에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기서 이제 신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AI 쪽 관련 MI 300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좀 더 많이 보시면은 이 AMD가 사실 향후 어떻게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방향성으로 가져가려는지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번외긴 한데 인텔에 네. 대한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 인텔 하면 최근에 파운드리 쪽도 이야기를 맞아요. 조금 많이 해봐야 나오죠. 될 것 네, 같긴 맞아요. 한데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네. 큰 틀에서는 네, 네. 미국에서는 인텔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국정 그 바이든 나왔을 때 연설할 때 패켓싱어 데리고 왔었고 네. 시벡트 얘기할 때 항상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인텔을 위한 법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그쵸? 때는요. 네. 그래서 빼놓을 수는 없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공정 전환은 생각보다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생각보다는요.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최신 공정을 사용한 그 샘플링 제품들이 이미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네.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업체들과 협업이 진행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팹리스 업체들이 그걸 고민을 해요. 이제는 미국에 공장이 없으면은 얘네들랑 과연 거래를 해야 되냐? 계속 할 수 있을까? 네, 그 거래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IR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제 파운드리 쪽은 삼성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문제로 삼는 거는 얼마만큼 많이 해봤냐는 거거든요. 다른 그쵸. 것들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막 엄청나게 뛰어 올라올 것 같진 않지만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포석들 그리고 상황들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망의 네. 핸드셋 쪽에 애플과 퀄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핸드셋은 와 진짜 아직인가요? 정말 제가 이렇게 계속 빠지는 산업을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안 좋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도 네. 그래서 사실 전망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제는 바닥이에요. 이제는 올라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특히 중국 쪽 데이터도 보면 그렇게 유의미한 느낌들이 그렇죠.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네. 중국은 이미 계속 할인을 연초부터 계속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직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도 정말 궁금해요. 왜 그럴까라는 게 너무 궁금한데. 근데 가장 첫 번째로는 네. 교체주의가 되게 길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조사 기관에서 최근에 따르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교체주기 하면은 2년 정도 그쵸? 해도 네. 이거 좀 많이 오래 쓴 사람 2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거의 한 40개월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도 이제는 네. 한 3년 정도는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벌써 2년은 지나갔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태클 좋아하지만 2년이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럼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그쵸. 어쨌든 이 반도체 AP 쪽도 이제 성능도 어느 정도 한계가 왔고 네. 카메라도 저희가 달을 찍을 거 아닌 이상은 사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바꾸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폴더블 폼팩터도 여전히 그런 약간 주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존재를 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임팩트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성숙화되는 산업이 더 이제 약간 둔화되는 듯한 그렇죠. 이제 흐름에 있다라고. 이거를 보시는 거구나. 깨려면은 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신흥 국가들, 네. 뭐 인도,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쪽에 생각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애플은 되게 이걸 강조하잖아요. 네. 애플 입장에서는 강조할 만합니다. 왜냐면은 이 개발도상국 이런 쪽에서는 점유율이 낮아요. 하긴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격대가 사실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쪽에서의 늘리면은 그동안 거기서 잘했던 뭐 중국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뺏기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안 좋은 상황에서 점유율까지 뺏기면 더 그렇죠. 힘들겠네요. 애플은 점유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근데 그쪽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력이 좀 올라오니까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이제 주요 시장이 성장이 둔화됐더라도 그동안 아예 건드리지 않았었던 시장에서 성장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넥스트 타겟을 인도로 보고 있고요. 네. 인도에서 점유율 아직도 낮습니다. 한 자릿수거든요. 베트남에서도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그런 지역으로 하면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들의 그런 하드웨어 매년 판매하는 그 대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는 거죠. 역시 애플은 애플이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또 하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 채우면은 그걸 다 서비스로 또 뽑아먹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고 다만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량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자기들이 원래 잘했던 시장의 점유율을 뺏기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안 사고. 그러니까 이 업체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 그 재고 정리도 1분기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정도까지 지금 약간 미뤄지는 분위기고요. 그렇다고 이제 막 이게 가파르게 하반기에 올라갈 것도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자체는 시장은 올해도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S마이크로 쪽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체가 가능하고 경쟁이 가능한 부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 압박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핸드셋 업체들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핸드셋 쪽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돌파구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확실하게 수요가 개선될 만한 것들이 조금은 네.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폼팩터가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냥 더 예전에는 점점 더 가벼워지거나 뭔가 이렇게 혁신의 변화를 느꼈거든요. 이제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오히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게 제품 변화가 이제 오히려 없고 성능은 좋아지는데 성능이 좋아지는 만큼 반대급부가 뭐가 생기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게 약간 멈췄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수요가 정말 과거의 제품과 네. 새 제품의 차이를 좀 극명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나오면 그때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 AI 보고서 할 때 네, 말씀드렸던 그 맞습니다. 추론의 영역이 늘어났을 때 그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그때 들어가면은 저희 뭐 LPDDR 같은 D램도 많이 늘어날 거고 네. 그 수요는 올 것 같아요. 오픈 AI가 정식적으로 챗GPT를 앱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데 느려요. 제가 써보니까 아직 네.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계정에 있어갖고 사용해서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느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뭔가 개선되는 여지들이 필요하기 시작하는 네. 거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뭔가 차별점을 둔 디바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전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디바이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바일 기기들에 따른 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쵸? 잘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네. 이제 아직은 굉장히 이제 작은 영역인 거고 사실 큰 틀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니까 네. 투자의 입장에서는. 네, 오늘 정말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아, IT에 그런가요? 대한 내용을 다 네. 들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때문에 이 IT 시장의 1분기 전반적인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